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구남국입니다. 오늘의 동력학 짤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투사체 운동입니다. 투사체 운동,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바로 전장에서 배웠던 우리가 벡터를 활용해서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일반 곡선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만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이 투사체의 운동은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목표입니다. 강의 목표는 투사체 운동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투사체가 뭡니까? 투사체는 뭡니까? 투사체는 공중에 던져진 물체입니다. 우리가 공을 던지든 아니면 호수로 물을 쓰든 물을 쏘든 아니면 이와 같이 모래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를 떠나면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든 투사체는 모두 공중에 그냥 던져진 물체, 그리고 던져진 후에는 중력 이외에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그런 물체에 대해서 우리는 투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투사체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먼저 왜 우리가 투사체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이야기를 해보죠. 실력이 좋은 미식축구 선수는 직관적으로 골을 넣으려면 공을 어떤 각도와 어떤 속도로 차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미식축구 선수는 뻥 공을 차면 이게 슝 날아가서 목표하는 지점에 딱 떨어지도록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실력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미식축구 선수는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지만 우리는 공을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리려면 어떤 속도와 어떤 각도로 얘를 쏘아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럴 때 투사체의 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혹은 어떤 게임 개발자가 대포를 쏘아서 상대방을 맞추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대포를 뻥 쏘면 이 대포가 뿡 날아가서 상대편을 꽉 맞추겠죠? 그때 그 대포의 궤적을 가상으로 재현하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럴 때 바로 이 투사체 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개발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사체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투사체 운동은 두 가지의 직선 운동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 방향 운동으로서 가속도가 0인 운동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수직 방향 운동으로서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 운동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실험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 이 실험에 대한 사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죠. 먼저 상황 설명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을 표현한 사진이냐면, 자, 이게 빨간 공과 노란 공이 있죠. 자, 붉은 공의 초기 상태, 붉은 공의 맨 처음 상태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 공이 있죠. 이 노란 공의 초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딱 그 상태고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자유낙하가 시작되고 나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요 빨간 공의 초기 위치는 여기고 노란 공의 초기 위치는 여기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그 시간 간격이 1초라고 하면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더니 빨간 공의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노란 공 같은 경우도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더니 노란 공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진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럼 이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 분석을 한번 해보죠.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 먼저 수평 방향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먼저 보면 빨간 공은 어떻습니까? 빨간 공은 수평 방향으로 전혀 위치가 변하지 않았죠? 즉 무슨 말입니까?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0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속도가 0이고 속도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없습니다. X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 노란 공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요. 노란 공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이게 지금 같은 시간 간격이죠.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이동한 거리가 모두 같죠?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속도, 초기 속도가 있는데 그 초기 속도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계속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그쵸? 일정 간격 이동했으니까 똑같은 속도로 계속 이동한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이것도 역시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속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투사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초기 속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속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X방향, 수평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0이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수직 방향의 운동을 보겠습니다. 수직 방향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빨간 공 같은 경우를 봅시다. 빨간 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커지죠? 그쵸? 속도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이 커진 속도의 양이 일정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얘가 요 속도가 1이었고 이 속도가 2였다. 그럼 이 속도는 3이고 요 속도는 4고 요 속도는 5입니다. 속도가 얼마씩 늘어났습니까? 계속 1씩 늘어났죠? 속도가 계속 1씩 늘어났습니다. 1씩 늘어났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는데 그 가속도는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Y방향 가속도는 상수가 되는 것이죠. 노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간색과 노란색, 수직 방향의 운동을 분석을 해보면 모두 같은 선상에 있죠. 수직 방향으로만 운동을 분석해보면 노란 공이나 빨간 공이나 똑같은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역시 노란 공도 수직 방향으로는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투사체 운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가속도는 그냥 일정하니까 상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일정할 때 현재 속도 V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V0 더하기 일정한 가속도 곱하기 T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 현재 위치는 S0 더하기 V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자, 요걸 왜 이야기를 했느냐? 이 전장에서 투사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잘 봅시다.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었죠. 수직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상수였죠. 즉 무슨 말입니까? 수평 방향이나 수직 방향이나 가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즉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복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복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속도와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투사체가 이렇게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사체의 위치 벡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R벡터로요. 이 R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X 곱하기 I 더하기 Y 곱하기 J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요것과 요것은 X하고 Y를 미분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위치와 속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우리는 전 시간에 배웠고요. 그런데 여기서 투사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은 그 가속도가 0이라고 했고요. 수직 방향은 그 가속도가 상수라고 했습니다. 상수인데 어떤 상수냐? 마이너스 G 아래쪽 방향으로 G 즉 얼마입니까? 9.81m/s 제곱의 가속도로 아래쪽 방향으로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용을 해서 수평 방향 위치, 즉 x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요. 당연히 뭡니까?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위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즉 x는 x0 더하기 v0xt 이건 x방향의 초기 속도입니다. 더하기 2분의 1 axt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 방향 가속도는 0이라고 했으니까요. 요건 없어지고 요것만 남게 되겠죠. 즉 수평 방향 위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수평 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속도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즉 vx는 v0 더하기 axt가 되는 겁니다. 즉 수평 방향 속도는 ax가 없으니까 v0가 되겠죠. 여기서 v0일 때 한 가지 누락된 게 있는데 초기 속도의 x방향 성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평방향 성분. 자, 그 다음 수직방향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수직방향 운동 똑같습니다. 수직방향 운동은 어떤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됩니까? Y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죠. 그래서 수직방향 위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똑같이 우리가 복습했던 바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는 수직방향의 가속도 AY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0은 아니고 마이너스 G라고 가정했죠. 그래서 AY 대신에 마이너스 G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수직방향의 위치가 정의가 된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수직방향 속도는 요 식을 가져다가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AY는 마이너스 G라고 했으니까 수직방향 속도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투사체 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분석을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